안녕하세요, 데디베이요. 오늘 영상은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 1945부터 1987년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와 그에 맞서 국민들이 이뤄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 광복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합의로 인해 38선을 붕괴로 하여 분할 통치하게 되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립되기 전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실시되어 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과 함께 정당과 사회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죠.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는 미국과 소련, 영국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였고, 이 시기에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좌우익 모두 반대하였으나 조선공산당은 지지하면서 좌우익 간의 극렬한 대립이 시작되었고, 결국 좌우익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한만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 원칙에 의거하여 5월 10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북소련의 승인과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고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게 되었고요.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서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60년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에 저항하여 국민은 4.19 혁명이 일어났고,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와 포괄적인 유신 헌법을 제정하면서 영구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으나 국민들의 많은 투쟁과 박정희의 사망으로 인해 수포가 되었죠. 그리고 87년 전두환의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등을 통해 국민의 피로 민주주의를 지키게 되었답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와 노동자의 근면,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고, 바로 이 시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새마을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요. 시골의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농촌의 소득 증대와 인구 감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도시로, 공업도시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면서 빈민촌이 형성이 되었고요. 교통과 주택, 사회시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우리 삶이 많이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높은 교육률은 우리나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1972년 수립된 독재 유신체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의 장기 영구 집권을 위하여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국민들의 저항도 거셌었고, 박정희의 사망으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지만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우리나라는 다시 독재 정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지요. 다음 영상은 서울 종로 아이와 가볼 만한 곳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마지막 상서전시 내용인 바로 1987년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와 함께 서울 종로 아이와 가볼 만한 곳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번 가서 한국 격동의 현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떠더던 끝.